여기는 회계 1급에서요. 계산 문제 잘 내고요. 말 문제 잘 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심지어 실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회계 1급 쪽에서. 제일 중요한 챕터예요. 여기를 이해를 하셔야 4점짜리 실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 보시죠. 그래서 이 T 계정을 꼭 외워주시는 거 권장. 자, 뭐냐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재고자산은 상품이었고요. 맞죠? 상품. 상품 T 계정은 재무회계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재고자산은 공장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고요. 맞죠? 자, 이 세 가지의 T 계정을 냅니다. 계산 문제 출제하고 실기하고 관련성이 있으니까 꼭 흐름을 따라 잘 오세요. 자, 그럼 우리가 원재료하고 제공품하고 제품은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입니다. 맞죠? 물론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소가 대변이죠. 이렇게.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초는 항상 본인 쪽에 있고요. 기억나세요? 다시 해야 돼요. 기말은 반대편. 그죠? 자, 그럼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꼭 외우시는 거 추천. 숫자를 외우지 마시고 어떨 때 증가하고 어떨 때 감소하는지요. 기초하고 기말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자, 보시죠. 요 흐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 회사가요. 기초에 원재료가 30원이 있었대요. 이 말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요.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원재료가 30원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원재료는 언제 증가할까요? 증가 언제? 샀을 때, 그죠? 샀을 때. 그래서 원재료는 구입하면 증가합니다. 증가. 잘 외워주세요. 숫자 외우지 마시고 증가 이런 거. 그래서 원재료는 차변에 지금 합치면 1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상품 쪽에서도 했었지만 실지재고조사법 쓴다라고 했어요. 우리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실지재고조사법은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에 원재료 창고를 들어가 보니까 20원의 원재료가 사용이 안 된 거죠. 남아있는 건 사용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80원의 원재료는 사용이 됐다라고 봐요. 맞죠? 사용이 됐다. 사용되면 원재료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그러면 원재료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원재료를 뭐라고 했죠? 매출원가? 재료비? 재료비라고 해, 재료비. 용어 제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재료비는 다시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가 있어요. 맞죠? 그죠? 근데 우리 회계에서의 두 번째 가정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가정은 제조 경비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으면 다 간접 제조 경비다라고 했었죠. 두 번째 가정 뭐냐면 우리 아까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를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가 회계 두 번째 가정은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간접자 들어가는 애들은 제조 간접비로 같다라고 해서 그래요. 별도의 언급 없으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는 다 제조 간접비로 같다라고 이미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다 직접 재료비로 보면 그래서 직제는 직접 재료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소나타 그랜저라고 따지면 이게 소나타로 해볼게요. 그렇죠. 그럼 소나타의 엔진이 80원어치가 소나타를 만드는데 사용됐겠지라고 보는 거예요. 공통비는 이미 제조 간접비로 같다라고 보는 거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100원.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 제공품은 지금 소나타로 따지면 소나타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제공품.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당연히 왼쪽에 있겠죠, 왼쪽. 그게 50원이라고 가정. 됐죠? 가정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소나타를 만드는데 엔진 얼마 투입했어요?
80원어치 투입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제공품은 언제 증가하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떡볶이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럼 떡볶이에 재료 투입하면 당연히 미완성된 게 늘죠. 맞죠? 왜냐면 그것까지 다 더해서 마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언제 느냐면 내가 원가를 투입하면 그만큼 늘어요. 제공품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공장에서도 계속 미완성된 거에 투입시키면 그만큼 제공품이 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대변에서 빠져나와서요. 제공품 차변으로 바로 꽂혀요. 알죠? 그러니까 소나타 엔진을 80원어치를 투입한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도중에. 되셨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있죠? 그게 우리 직접 농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총 인건비가 100원이라고 가정. 그렇죠? 그럼 그만큼 우리가 제공품에 더해서 우리가 그런 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리고 분명히 소나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감가상각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기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생산 설비와 용역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은 대부분 공통비였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아까 소나타, 그랜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3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그럼 이 300원은 소나타와 그랜저에 우리가 속된 말로 뿜빠이를 해야 돼요. 맞죠? 그 뿜빠이 하는 건 내일. 그렇죠? 배우시게 될 거고, 내일. 그래서 그냥 지금은 요 소나타에 뿜빠이 된 공통비가 170원이라고 가정. 했죠? 그럼 뿜빠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투입된 거니까 얘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자, 이제 용어 외우실 거 있어요? 용어 암기하실 거. 자, 배우셔야 돼요. 지금 되게 잘 나오는 시험이 용어예요, 이거. 아유, 진짜 잘 나와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공품 차변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개 더한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아까 제조 원가라고 했죠.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생략해가지고 제조 원가라고도 하고요. 다 외우셔야 돼요, 용어. 뜻이 뭐냐? 여러분들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투입한 거죠. 얘는 전년도에 투입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연도에 이 소나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총 얼마 투입했냐면 얼마야? 단기에. 350원을 투입한 거죠. 단기에. 총 투입했다라고 해서 단기 총 짰어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럼 제공품은 차변이 400원이 됩니다. 그럼 이 400원이 의미하는 게 완성시킬 수 있는 소나타의 금액이 돼요. 왜냐면 전년도에 50원어치 만들다 말았고 올해 350원의 원가를 새로 투입했으면 400원어치의 소나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굳이 표현하자면 완성시킬 수 있는데 기말에 소나타 창고 들어가면 미완성된 거 들어가 봤더니 100원어치의 소나타가 완성이 안 되고 남아있네? 나머지 300원어치는 완성이 됐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이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제공품 미완성된 건 완성이 되면 줄겠죠, 당연히. 맞죠? 자, 근데 용어가 참 거지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단기 중에 완성된 300원어치 있죠? 여기에 원가 있잖아. 이 원가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시험 출제하시는 분이랑 뭐 낼 것 같아요? 당연히 요 단기 총 제조 원가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아주 장난쳐요. 그러면 그냥 외우실 거냐? 그냥 외우시는 건 좀 아닌 거예요. 뭐냐면 제가 아까 이 300원어치가 완성됐겠지라고 했죠. 완성. 그렇죠? 그럼 당연히 완성이 들어가면 제품자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왼쪽은 단기 중에 투입된 총액이니까 총자 쓰는 거고요. 여기는 완성된 놈만 의미하니까 제품자 쓰는 거고요. 아셨죠?
이렇게 틀 잡으시길. 됐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실제 실기 때 엄청나게 중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중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라는 뜻이에요. 알죠? 잘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숫자는 안 외우셔도 되니까 제발 증가함수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쉬었다가 계산 문제 풀 거거든요. 실기하고. 자, 그 다음에 제품 쪽 가요. 자, 이제는 완성된 놈들 있는 거, 완성된 놈들. 자, 그럼 기초 제품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 그래서 기초 제품이 100원 있다라는 건 이건 전년도에 완성은 됐지만 안 팔리고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놈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품은 언제 증가할 거냐면 완성시키면 증가하겠죠. 맞죠? 올해 얼마치 완성시켰어요? 300원어치 완성시켰잖아요. 그 완성된 놈은 미완성된 거에서 완성됐으니 빠져나와가지고요. 당연히 완성된 창고로 들어옵니다. 됐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대변으로 빠져나오고요. 제품 차변으로 와요. 그렇죠? 단기 중에 완성된 놈은 지금 완성된 여기 들어와야 될까요, 여러분들? 중가? 되세요? 그러니까 떡볶이가 미완성된 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미완성품 줄지. 맞죠? 그리고 완성된 애들은 증가할 거야, 떡볶이 완성된 거는. 그죠, 여러분들? 기존에 완성돼 있던 거에 새로 완성시켜 더해야지. 그죠? 그래서 제품이 느는 거예요, 단기 중에 완성되면. 그러면 이 제품의 400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판매할 수 있는 제품 금액이 되는 거예요. 판매할 수 있는 소나타 금액이 아까는 완성시킬 수 있는 게 400원이었다면 지금은 판매할 수 있는 소나타 금액이 400원이 되는 거예요. 되셔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실기 때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얘가 중요해요, 얘가.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실기 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에 영향을 준다라는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3교시 때 실기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품 창고를 기말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150원 어치의 소나타가 안 팔리고 남아있는 거예요. 안 팔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250원은 우리가 기억나시죠? 상품도 어떻게 썼냐면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팔렸겠지? 라고 봤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원가죠, 원가. 원가니까 팔린 것의 원가를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매출 아니에요. 매출은 팔린 것의 원가가 아닙니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 꼭 해주셔야 돼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요. 자, 들어보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의 매출 원가를 구하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니, 요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 매출 원가 구하는데 영향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거 하고 쉴게요. 자, 시험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실기용이에요, 실기용. 실기용을 말로 떠들어 볼게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잘 보세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합니다. 마치 오류 수정처럼 내요. 이렇게 출제해요.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 전력비라고 하죠. 공장의 전기세를요. 전력비 50원을 누락하였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사례 들어보면요. 누락했다 이렇게 출제해요. 우리가 전력비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전력비. 공통비잖아요, 공통비. 공통비니까 제조간접비지, 제조간접비.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전력비 누락했다라고 전력비 입력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까지만 하면 어렵지 않아. 그죠? 근데,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될 거냐면 이제 220원 될 거란 말이에요.
입력을 하면 숫자가 알아서 바뀝니다요. 누락했으니까 잡으면 220 되겠죠. 아이, 오케이?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이제 450이 될 거란 말이에요. 되셔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왼쪽하고 오른쪽이 숫자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45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예요? 그것도 350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 입력하면 여기가 알아서 바뀌어요. 예. 그럼 여기까지만 문제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50원이 여기 영향을 주는 얘는 300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가서 고쳐야 됩니다. 350원. 이 생각이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3교시 할 실기가 왜 4점짜리고 왜 어려워하시냐면 내가 오류가 발생한 것만 생각해요.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같이 생각 못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따지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350원을 내가 바꿔야 된다라는 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바꿔야 돼. 그럼 바꾸면 얘가 450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되세요? 그럼 여기도 450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300이 돼요. 그죠? 그럼 매출 원가가 300이면 그럼 당초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매출 원가가 원래는 250이었는데 300으로 바뀌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얼마가 줄어요? 그렇죠? 50이 줄어요. 맞죠? 50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당기 순이익은 여러분 우리 자본 재무회계 때 당기 순이익이 어디로 간다라는 거죠? 요즘 그딴 거도 배운 적 없는데 있잖아. 미처분 이익인형 이익이 쌓여져 있는 데로 간다고. 안 그랬나? 그랬을걸? 좀 불안한데?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면 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0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해당 메뉴로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돼요. 여기 고치면 여기 또 고치고 이 작업을 해야 돼. 여기만 딸랑 고치면 안 된다니까요. 흐름을 타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말만 들어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알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교시 할 거는 이 여기를 고쳤으면 다른 곳에 여기도 영향을 받겠네까지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입력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 메뉴부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3교시 때는 여러 빡 집중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기 포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진짜로 어려워가지고 선생님 이거 포기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저 포기하라고 해요. 혹시 정말 너무 어려우시면 다른 곳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고 하죠. 그죠? 자, 우리 쉬었다가 9시 10분에 마지막 교시